글자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책을 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닦을 때마다 책은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담아내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그렇게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이 다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그 내용들과 모든 기억. 제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제 삶에 있고요. 진짜 가장 흔한 말 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길이. 책은 오늘도 사람을 찾아갑니다. 길을 잃은 당신에게 조용히 길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가을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미는 곳, 파주 출판도시입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내는 게 말처럼 호락호락한 일일까요? 편집자 손에 들어오는 원고는 언제나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잘해봐야 그분의 실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6, 7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3, 40은 편집자가 그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돼가지고 그 첫 번째 독자가 돼서 어떻게 그 책을 좀 더 독자들에게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열심히 노력해야죠. 출판사의 편집자는 책을 연출하는 총 감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6개월 차 새내기인 아라 씨는 그런 편집자의 매력에 푹 빠져 있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또 책을 어떻게 보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권 있는데 나중에 다 완성된 걸 봤을 때도 되게 뿌듯하고. 하지만 책의 완성도가 편집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부터는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어떤 책들은 내용을 다듬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치고 고치다가 이제 더는 손볼 데가 없을 때 그제서야 인쇄에 들어갑니다. 인쇄 또한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이죠. 여기 보니까 필름을 여러 장 겹쳐서 이게 지금 보면요, 그 먹판하고 이 청판하고 이 적판하고 청판, 평판하고 이게 사도가 겹쳐야 이런 인쇄물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농도나 비율을 달리했다간 엉뚱한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출판사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죠. 그러고도 20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책이? 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샌 이렇게 공들여서 책 만들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좀 경기가 어떤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줄었죠. 정확하게 얼마나? 30%가량 줄어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발길이 끊기고 있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통틀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옛날식 인쇄소, 활판 공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 옛날식도 아니죠. 불과 20, 30년 전 우리가 보던 책은 이렇듯 납활자로 찍은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원고의 내용대로 활자를 뽑는 게 큰 기술이었는가 봅니다. 책의 얼개와 모양새가 이분들 손에 달렸으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활자로 책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았죠. 전체가 다 뭐 이게 나무로 만들었죠. 일회용 잡지, 삼천리더 야당과 시라 같은 거, 여행객들 한 번 보고 힘 버리는 거, 그 외에 문학전지 뭐 그런 게 다 책에 나온 거니까 이게 제가 뭐 손에 거쳐간 책이 뭐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다 읽고 짠 건데 머릿속에 든 거는 없지.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대신 다른 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분 친구들 이렇게 보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죠. 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저 시집 보셨죠? 그 시집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시집 있죠? 이게 지금 한 페이지? 네, 한 페이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정 보고 오케이 되면 기계로 가갖고 인쇄를 할 거예요 이게. 기술자 한 명이 시집 한 권을 내는 데는 꼬박 2달. 1000장 정도를 찍으면 납이 닳아서 활자를 새로 짜야 한답니다. 그 시절 책이 얼마나 귀했을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에 비하면 요즘은 책이 흔해지고 구하기도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니 굳이 서점을 찾지 않아도 되죠. 인터넷 물량은 뭐 작년 대비도 그렇고 거의 20% 이상 신장했다고 보거든요. 오프라인 고객이 아무래도 인터넷 쪽으로 많이 흡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건 서점을 찾는 독자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책을 찾는 사람들 자체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물량 많을 때는 인원들을 말 그대로 스캔만, 그리고 안에 서가 있는데 별도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물량 자체가 원체 적기 때문에 입고 인원들이 8명이 스캔하고 제가 진열까지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을 찾지 못한 책들이 창고에 쌓여가는 요즘, 출판 도시의 하루는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용한 출판 도시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소개해야지 출발해요. 어린이는 출판 도시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이 어른이 돼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혹시 여기 있는 책 중에서 내가 읽어본 책이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자책 쪽으로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이책의 느낌과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을 원하는 엄마들은 컴퓨터나 이런 쪽보다는 종이책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 중에서도 터치 한 번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무인 도서관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한테 인기 만점입니다. 책이 여기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 나오는 거야. 문이 열리고 손 대면 안 되고 기다리면은 나왔다. 도서가 배치 잘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스마트 도서관이? 무인 자동화 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져다 놓고 접근성을 높인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뽑기 놀이를 하듯 골라보는 재미에 아이들은 계속 책을 달라며 조르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겠네요. 시민들이. 그렇죠. 어디서나 네.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하철이라고 하면은 출퇴근하면서 도서를 대출 반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책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출판 도시엔 새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계천 시절부터 40년을 이어온 헌 책방도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책의 내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한 300년. 동의보감 이게 탕해템하고 1번이고요. 지금 냄새 맡아보시면 한약방 냄새가 나요. 나죠? 한약 냄새. 한약방에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옛날에. 그 그대로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여기 책에. 전시. 여기가 지금 소년 창간호. 좌우에 보면 옛날 교과서에 배우셨죠. 해외에서 손님을 아시죠? 동의보감도 놀라운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 펴낸 책까지. 그야말로 웬만한 도서관은 저리 가라 할 정도죠. 국어책도 있네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의 안목도 보통은 아니십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출판사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돈 되는 책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지금도 출판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 책 같은 책을 하나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두고 이렇게 찍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책다운 책이란 과연 어떤 책을 말하는 걸까요? 40년간 주로 미술 출판을 해온 어느 출판사. 책을 펴내는 기준을 물었더니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돈이 되는 책이 아니라 생각을 담은 책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정보가 너무 남용되고 있고 우리 독자들한테 너무 많은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서 정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분별하기도 힘들 정도로 뭐 그런 좀 세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책다운 책, 격 있는 책, 품격 있는 책들을 좀 하나하나 좀 만들어서 서재 한쪽엔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작가와 의인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책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출판사의 고집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책다운 책이라 여겼던 책들은 번번이 독자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던 책. 네, 힘들었던 책. 힘들었던 책은 이제 이를테면 이런 책이 있죠. 이게 물론 번역해 주신 분은 굉장히 잘했지만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1235, 1240대거든요.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정교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혹시라도 그 잘못된 정보가 있나 확인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날이 갈수록 생각을 담은 책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롭게 발굴한 신인 작가의 책이 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드라마로 만들자는 제안도 오고 있다는데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과감히 신인 작가한테 투자를 한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따 만날 거야. 만나서 물어봐. 물어봐가지고 괜찮으면 그럼 계약하죠. 축하드립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요, 네. 그 신인 작가를 발굴해서 네. 책을 내는 게 요즘에 좀 모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판사도 사실 이렇게 저 자금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신인 작가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유명 작가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굉장히 판권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파는 게 낫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인 작가가 개발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상당히 진입벽이 높아요. 지금 사실 영화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영화나 방송이나 드라마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쪽에서 잘 해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저 소설 이쪽도 출판사에서 계속 그 신작가에 더 물론 출판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노력을 경주를 하면 또 작가들이 다 옛날 유명 작가도 신인 작가일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문학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소설도 풍부해지고. 아주 이 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88년도, 89년도에서 그 풍토에서 그래도 데뷔하시가지고 크신 작가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분이 없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이 풍토가 대래 사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학적인 어떤 한국의 문학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커지기는 그냥 축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키워야 되는데 그 의무는 어차피 출판사가 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출판사도 이 지경이니. 궁금해졌습니다. 읽히지 않는 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 이 출판사는 이번에도 무거운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완벽하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 한 권이 누군가에겐 보탬이 될 거란 믿음 때문이죠. 이런 것까지 쓰는 책이 어디 있어요? 인문 교육은 사람 교육이잖아요. 이 인문이라는 말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인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역사, 철학 이 부분이 계속 출판 시장에서 죽고 있지만 누군가라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내고 또 학교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또 주변에 뭐 관심 있는 어른들이 자꾸 이런 책들을 권해주고 읽히고 해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배고픈 날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렇게 뜻을 가진 출판사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책은 많이 아픕니다.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는 늘 바쁩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행어가 바뀌는 데다 새로운 말도 속속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작업 하고 계세요? 지금 필름 수정 작업하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사전에 이제 그때 수정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인쇄할 때 그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수정 필름을 만들어서 갈아 끼는 거예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현재 표준어는 자장면인데 추가된 표준어는 짜장면에다 있죠. 이거 말고도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정판을 낼 돈이 부족합니다. 먼저 펴낸 사전이 팔리질 않아서 그렇다는데요. 요즘 어떠세요? 사전 많이 팔리나요? 종이 사전들을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요새는 다 전자사전이라든가 뭐 앱으로 나온 사전도 많이 쓰시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서비스하는 그 사전들이 다 이런 사전 출판사에서 만든 요 사전에 이제 콘텐츠를 데이터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수정한다든가 편집한다든가 그거는 안 하죠. 그건 출판사에서 해줘야 되니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출판사를 떠났습니다. 그럼 사전 이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나요? 몇 군데가 없어요. 몇 군데 없고 지금 있던데도 편집팀은 거의 다 해체된 상태죠. 언제부터였던 걸까요? 우리가 책을 놓는 사이 우리말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서량이 줄면서 유독 힘들어진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를 내는 출판사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고대 국어와 한문에 관한 책만 총 2천여 종을 펴낸 이곳. 이제 한국의 그 속담 사전. 얼마나 걸렸는데요, 이 책 만드시는데? 이거를 만드는 분이 이제 청주대학의 국문과의 정종진 교수인데요. 그분이 한 20년을 이걸 집필을 했어요. 소설 속 속담까지 풀이를 해놨는데요. 태백산맥이라든지 예를 들어 말이 20년이지 정말 힘들고도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교수님이 집필하시는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같이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이 20년 동안. 근데 이 책이 그런데 많이 안 팔려서 우리는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큰 수익을 이렇게 우리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만든 그 자부심은 있어요. 하지만 갈수록 힘에 부칩니다. 이런 귀한 연구의 맥이 끊기는 건 아닌지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뭐 연구비를 보조라든지 또 도서관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줘서 도서관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 출판이 더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좀 그런데 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 출판업계.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출판인데 그런 거를 아주 인식을 잘 책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애초에 접었습니다. 그저 책을 만드는 일이 멈추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파주 출판 도시가 활기를 띠는 때는 다름 아닌 주말. 오늘은 축제도 겹쳐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처럼 헌 책방에도 손님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 없습니다. 예. 얼마? 25,000원. 무슨 책 사셨어요? 장길산. 좋은 책이고. 책만 있는데. 사고 싶었는데 있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과천에서 왔어. 과천에서요? 물어 왔어. 언제서 오셨네? 한 번 이곳에 발을 디디면 세월을 넘나드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고요. 지금 막 여기 천국이에요. 책의 천국이요. 개중엔 뜻하지 않게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태준 씨의 문학 강화, 이게 옛날 책인데 이게 나왔네. 그래서 되게 언제적 책인가요? 그럼? 네? 몇 년도쯤 나왔던 책? 이건 아마 이거 해방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희귀본일텐데. 희귀본인데 이게 원본 같으면 지금 뭐 가치로 몇십억 하겠죠. 이게 저 국보죠. 네. 이건 조선어학회에서 다시 46년도에 의미에 따라서 이제. 그래. 지금 아니면 60년 전의 보물을 언제 또 만날까 싶어 얼른 사진에 담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 주세요. 네. 네. 나중에 또 올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평소 인적이 뜸하던 활판 공방도 오늘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가서 이름 찾아오세요. 진짜요? 여기 빨간색 안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이 없어요. 이름 뭐야? 가장 신난 건 아이들. 활자를 뽑아오면 그 자리에서 자판도 짜주고 인수회도 해준답니다. 잠깐만. 성 어디 쓰셨어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하고 싶어서요. 그냥 빨리 아무거나 집어오고 싶어요. 야,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이 이름이 저기 가가지고 엽서가 있어서 엽서 한 장만 갖다 줄래요? 간단한 체험이지만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를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누나 이름이 과연 직접 들어서 있다. 선생님 보여줘. 저도 할래요. 저도. 자, 잠깐만요. 재료. 여기요. 프린트는 막 쉽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찾아서 체험해본 거니까 되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되게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냥 신기한 아이들과 달리 어른들은 이곳에서 향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나 투박해 보이던 활자가 이제와 다시 보니 참 정겹습니다. 들꽃, 이금배. 이름을 가진 것이 이름 없는 것이 되어 이름 없어야 할 것이 이름을 가진 것이 되어 길가에 나와 앉았다. 잠시 이승에 댕겼다가 꺼진 반딧불처럼 고개를 떨군다. 몇 년 전까지는 여기 오는 이유가 애들 책 보려고 왔어요. 애들 책 뭐 좋은 거 있나, 권해줄 거 있나, 읽힐 거 있나 이러고 왔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애들도 안 데리고 오고 제가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우리 책 좀 사보러 가자. 그리고 오늘 우리 책 샀어요. 5권 샀어요, 우선. 나를 찾는 거, 나를 다시 보는 거,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책 속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를 찾는 여행의 출발지.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때로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유산을 깨닫기도 하지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활판 인쇄술은 장인의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I mean, it's printing, so it's reproducible, but it's still kind of the work of an artist. It's not just like printing it out of, you know, a printer on your desktop. So I really have a lot of respect for what he's doing. Yeah. Maybe the guy is last people made. Can you ask him if he has a successor? None? 할아버지, 이분이요 좀 여쭤봐달래요. 혹시 배우고 싶은 사람 있는지 자기 걱정된다고 이 기술 없어질까봐. 그게 없는데요. 네? 없어요. 없다. That's, you know, books have a lot to offer society, and even if we don't read like we used to, which I think is probably unavoidable in some sense, I think books still have like a power for society, and I think it's really unfortunate that people are having trouble finding successors to keep doing this. 마지막 기술자가 가고 나면 이 값진 유산도 이대로 맥이 끊기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주말 오후의 출판 도시엔 부모님을 따라 나온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 좋아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는지요?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또 봐봐. 펼쳐줄게 엄마가. 자. 우와. 기린이다. 우와. 좋아. 책 한 권이 있거나 아니면 신문을 한 장 있거나 뭐든지 읽게끔 화장실에서라도 읽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독서 습관을 길러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책을 사주시는 데는 안 아까워하셨어요. 저희 때는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무엇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움직인다. 책보다는 컴퓨터가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책이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식이 원하는 책이 여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있지 말고 좀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터치가 되니까 참 애들이 이렇게 호기심 반 이렇게. 이날 오후 우연히 서점을 지나던 중 독서 산매경에 빠진 분을 만났는데요. 이 책 지으신 분하고 아시는 사이는 아니신 거죠? 너무 막 갑자기 좋아하셔서. 아니요. 재미있어서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분을 미소 짓게 만든 건 무엇일까요? 책 속에 동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남이 있다고 그러나 어린 동심의 세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책을 읽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폭력적인 거 그리고 정말 너무 난폭한 것들만 악한 것들만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리로만 입력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그렇게 변해요. 근데 책은 사실은 가슴에서부터 아이들을 울리고 가슴에서부터 성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잘 읽고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이 다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그 내용들과 모든 기억. 제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제 삶에 있고요. 마음에 담긴 책 한 권,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축제가 열리는 거리엔 싼값에 책을 파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입문서를 펴내는 이 출판사 역시 창고에 묵혀둔 재고를 꺼내들었는데요.
재고라곤 하지만 몇 년은 공들였음직한 책들입니다. 책이 1,000원이에요? 네, 제 1,000원입니다. 원래 그럼 정가가 얼마예요? 정가 12,000원이요. 좋은 책을 만들고 많이들 사가시면 좋은데 이게 뭐 좋은 책을 만들었다 해서 많이 팔리거나 이런 문제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책이긴 하죠. 그러고 보면 요즘엔 신간도 제값에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도서정가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정가제를 지켜주면 동네 서점도 경쟁력이 살아날 거고 그래서 조금씩 크지 않겠나 싶어요. 독자는 줄어드는데 책은 헐값이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출판 불경기. 이런 출판인들을 일으키는 건 좋은 책을 만든다는 자긍심 그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군수 업체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너는 사람을 살리는 책을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난 네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좀 되게 그 말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쉽게 책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만든 책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저 그 말 되게 뭔가 울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직업?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면 눈물이 나겠다. 왜 눈물이 나지? 어떡해. 그 말이 많이 울림이 있었나 봐요. 네,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울컥했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녀가 꼭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남아 좋은 책을 만들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 출판사에서 작가와 독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이 자리를 위해 작품 구상을 하다 말고 달려왔다고요. 예. 잠을 진짜 좀 못 자가지고 깨재재합니다 지금. 아직은 독자들과의 만남이 쑥스럽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그래도 이런 신인 작가를 키워주는 독자들이 있어 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만들어지고 천천히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많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 해서 갑자기 종이책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진화가 되고 그것도 큰 범죄 종이책의 일부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절대 절망하진 않습니다. 희망은 결국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독자가 비록 한 명일지라도 책은 만들어집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길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출판인이 꿈꾸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요? 제 생각은 좋은 책은 수명이 오래가는 책. 예, 그리고 그런 책이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오래돼도 좋은 책이 있죠. 이 많은 책들 중에서는요. 네. 참 몇 명의 손에도 가지 않은 읽히지 않은 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기 그렇죠.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사실은 많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소외도외시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꼭 있어야 될 그리고 필요를 하는 앞으로도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한 명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그걸 통해서 뭐 큰 일을 나중에 미래에 큰 일을 한다라면은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어떤 뭐 사람이 변화가 되든지 그걸 통해서 큰 업적을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라면은 그것도 대성공이 아니겠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책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출판인들이 책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책. 그 책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한 권일지도 모릅니다.